북중 관계가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수교 75주년으로 꺾어지는 해인데 정작 관례대로라면 당연히 열렸어야 될 양국 간 기념 행사가 중국이 거부하면서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이타임스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양국이 선포한 중조, 그러니까 중북 우호회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 중국과 조선, 그러니까 북한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 시종 전통적인 우호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조선과 함께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중조 관계를 잘 수호하고 잘 공고히 하며 잘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공식 답변만 보면 북중 간에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교적 언어일 뿐이고요. 실제 이 마오닝 대변인의 공식적인 발언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북중 관계가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북중 관계에 분명한 이상이 있다는 것은 지난 7월 30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6일 조중 우이탑에 헌화하면서 중국의 한국전쟁 지원에 감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강조한 바 있는데 다음 날인 27일 밤 정전협정 체결 71주년,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왕야진 평양주재 중국 대사가 불참했다라고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노골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전승절 행사가 이른바 꺾어진 해, 그러니까 5주년 또는 10주년이 되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중국은 최소한 대사라도 참석시켜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날 전승절 행사에 평양 주재 각국 외교사절은 거의 모두 참석했다는 점에서 중국 대사의 불참은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이나 중국 매체들은 왕 대사가 열병식 행사에 불참했다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고 전날 왕 대사가 평양북도 운산의 중국인민의용군 순교자 묘지를 방문했다는 소식만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NK뉴스는 왕야진 대사가 북한 전승기념일 행사에 불참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미국이 영내 활동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NK뉴스는 김정은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조중 우호탑을 찾았고 이 자리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의 공헌을 치하하면서 피로 맺어진 북중 우정은 굳건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중국의 왕야진 대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승절 열병식에 불참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북중 관계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지난 7월 10일 평양과 베이징이 열린 북중 우호제약 체결 63주년 기념 연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북중 우호제약 63주년 연회 행사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조중 우호 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해서 관계부문 당국자와 대사관 외교관 그리고 북한 주재 중국 기업, 언론, 화교, 유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바라보는 북한과 중국의 시각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일단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행사에 관해 보도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신화통신은 연회 개최 사실 자체를 아예 거론조차 안 했습니다. 또 참석자의 격도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그간 중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이 우호조약 체결을 기념해서 주재국에서 개최해온 연회에는 북한은 주로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이 최고인민회의 조중 우호 의원단 위원장으로 급이 낮아졌습니다. 중국 역시 조약 체결 62주년인 지난해에는 베이징 연회 때만 해도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펑칭화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보냈지만 올해는 허핑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외사위원회 주임으로 급을 낮췄습니다. 그만큼 북중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북중 관계가 그야말로 끝장났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조중 5호의 폐막식 실종 사건입니다.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자 두 나라가 선포한 조중 우호의 해이기도 한데
지난 4월에 평양시기에서 개막식이 열린 바 있지만 그동안 폐막식 일정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함구해 왔습니다. 개막식이 평양에서 열렸기 때문에 폐막식은 당연히 베이징에서 열리는 게 맞습니다. 사실 북중우호회의 폐막식 일정을 중국 당국이 아예 거론조차 안 한 것은 그야말로 이례적인 것으로 올해가 간단하게 기념해야 할 해가 아니라 수교 75주년에다가 일부러 조중우호회라고 선포한 아주 의미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행사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것은 양국 관계가 그야말로 끝장났다는 것을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것도 중국이 폐막식 행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일정조차 거론도 안 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우호회 개막식에는 중국이 공식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 상무위원장을 파견했고 자오 위원장은 김정은을 만나서 우위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에 평양을 찾은 중국 최고위급 인사로 북중우호회 개막식에 자오 위원장이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양국 관계가 든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고 당시 자오의 방문으로 인해서 올해 북한과 중국 사이 인적 교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북한과 러시아 사이가 급격하게 밀접해진 데다가 사실상 동맹관계로 진입함과 아울러 심지어 북한군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 버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이 북러 관계 진전에 따라 북중 관계는 차디차디 식으면서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고위급 교류가 관측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예 단절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1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우호회 폐막식 관련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도 북중 우호회 폐막식 등 양국 간 교류 일정을 소개해달라는 취재진에 이날과 마찬가지로 만약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제때 발표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중조 그러니까 북중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 국가로 양국 관계의 기초는 깊고 튼튼하며 이익이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계속해서 조선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 공동의식을 따라 중조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잘 수호 공고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원칙적 입장도 함께 덧붙이면서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흐른 이날 브리핑에서는 의례적인 이런 언급조차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양국 간의 온도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 북중 간의 이상 기류는 우선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의식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지난 2022년부터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고립된 푸틴에게 김정은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푸틴은 이때다 싶어서 북한과 격하게 밀착하면서 더 이상 중국 쪽을 쳐다보지 않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지원 등의 사의를 표하면서 중국도 꺼려하던 정제유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마음이 러시아로 향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정전협정 70주년 열병식에 러시아는 쇼이구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지만 중국은 리홍중 정치국 위원을 보냈습니다. 격이 상당히 차이가 난 겁니다. 이때 김정은의 기분이 어떠했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북중 갈등은 이때부터 사실상 겉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시진핑의 김정을 향한 감정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은 지난 11월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이때 시진핑은 한국, 일본 등 주변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당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화제에 오른 것을 두고 중국은 한반도의 충돌과 혼란을 용납할 수 없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질타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무조건 김정은을 두둔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런 시진핑의 발언은 2년 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고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당시에는 북한을 두둔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이 이젠 김정은을 더 이상 감싸고 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북중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으며 더 이상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이 버린 북한, 김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찌되었건 앞으로 1년 안에는 마무리가 될 터인데 그 후에 김정은은 무슨 낯으로 시진핑을 보게 될까요? 어찌 보면 이 북중 관계 파탄은 북한 정권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한드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